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나도 예전 같지 않네.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만 못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말이죠.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훨씬 젊고 어떤 분은 더 빠르게 늙어 보이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떠오르는 분 있으시죠? 70대인데도 허리 꼿꼿하고 표정 밝고 말투 생기 넘치는 사람. 반대로 60대인데도 늘 피곤해 보이고 표정 어둡고 하루하루가 지쳐 보이는 사람.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혹시 유전 때문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연구 결과를 보면 노화를 결정하는 요소의 70%는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로 하루를 보내느냐에 따라 같은 나이라도 10년, 20년은 달라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강의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수많은 장수 어르신들, 젊게 사는 분들의 공통점을 모으고 최신 건강, 뇌과학 연구 결과까지 반영해서 나이가 들어도 젊게 사는 5가지 비결을 아주 현실적이고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나이에 무슨 젊음이야?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젊음은 외모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몸의 활력, 마음의 탄력, 표정의 생기, 생각의 유연함. 이 4가지가 살아있으면 사람은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지금 삶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한 단계 더 젊어지게 만들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손에 넣으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늙어서도 젊게 사는 5가지 비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젊게 사는 첫 번째 비결.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여러분, 젊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계속 움직이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근육 감소, 즉 근감소이기 때문입니다. 1. 노화의 70%는 근육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걸음이 예전보다 짧아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힘들고 오래 걷다 보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이게 다 근육이 조금씩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1년에 1에서 2%씩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허리가 약해지고 균형이 떨어지고 체력도 뚝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나빠지고 심지어 기분도 우울해집니다. 결국 몸과 마음, 표정까지 모두 늙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젊게 사는 첫 번째 비결은 비싼 영양제도 특수한 운동도 아닙니다.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2. 걷기는 최고의 젊은 보약입니다. 여러분, 걷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고 효과는 정말 확실합니다. 의학적으로도 걷기만 꾸준히 해도 혈압이 내려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뇌혈류가 늘어나 기억력까지 좋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며 노화 속도를 늦춘다는 연구가 너무 많습니다. 하루 6,000에서 8,000보만 걸어도 젊음이 유지됩니다. 많이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무리하면 관절만 다칩니다. 꾸준히 6,000에서 8,000보. 이게 황금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딱 이 정도만 유지해도 젊은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신진대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젊음 운동 3가지. 제가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께 추천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딱 3가지입니다. 1. 앉았다 일어나기 20회. 하루 2세트만 해도 허벅지, 엉덩이 근육이 살아나고 넘어짐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2. 10분 플랭크가 아니라 10초 플랭크 6번.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10초씩 잡고 6회만 해도 충분합니다. 허리 안정성, 배 근육을 살려줍니다. 3. 계단 한 층 오르기. 엘리베이터 대신 한 층만 계단으로 올라보세요. 심폐 기능이 확 좋아지고 하체 근육이 살아납니다. 이 3가지 운동은 나이가 많아도 관절 부담이 적고 효과는 확실한 운동입니다.
4. 늦어서 못한다?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이에 운동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 그런데 정말 놀라운 연구가 있습니다. 80세에 근력 운동을 시작해도 3개월이면 근육량이 증가합니다. 실제 실험에서도 85세 어르신들이 스쿼트를 3개월간 하시고 걷는 속도, 균형감, 근력 모두 확 좋아졌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수록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5. 실제 변화 사례. 제가 알고 지내는 78세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5년 전만 해도 500m 걷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매일 20분씩 걷는 습관을 만들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20분도 힘들어서 5분 걷고 쉬고 5분 걷고 쉬고 하지만 매일 하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한라산 근처 둘레길을 1시간도 거뜬히 걸으십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목소리도 젊어지고 심지어 살아있는 기운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분의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많이 걷기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걷기.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10분만 걸어도 한 달 뒤 몸이 확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젊게 사는 두 번째 비결. 생각이 굳지 않는 사람이 젊다. 여러분, 몸이 늙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생각이 늙는 것입니다. 몸은 조금만 움직이면 다시 회복이 되지만 생각이 굳어버리면 표정, 말투, 관계, 삶의 태도까지 전부 늙어버립니다. 1.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늙는 것은 몸이 아니라 생각. 많은 분들이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이런 말을 무심코 하시지만 사실 이런 표현이 바로 생각이 굳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처럼 보이는 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내 방식이 정답이 아니다. 세상이 변하면 나도 배워야지. 이런 태도가 사람을 젊게 만듭니다. 2. 젊음을 지켜주는 사고방식 3가지. 1.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마음. 젊게 사는 사람들은 늘 뭔가 새로워요. 스마트폰 기능 하나 새로 배우고, 새로운 음식 먹어보고, 가보지 않은 곳을 가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려고 하고, 이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가 뇌를 젊게 만드는 자극입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가장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사람은 표정도 더 밝고 말도 더 생기 있게 바뀝니다. 2. 틀릴 수 있다고 인정하는 용기. 나이가 들면 자존심이 괜히 커집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게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게 왠지 부담스럽죠. 하지만 젊게 사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르면 배우면 되죠. 틀릴 수도 있지 뭐. 이게 바로 젊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주변 사람도 편해지고 관계도 젊어지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늙지 않습니다. 3. 고집을 내려놓는 유연함. 고집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관계가 멀어지면 마음이 외로워지고 외로움은 결국 사람을 가장 빨리 늙게 합니다. 반대로 고집을 내려놓으면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대화가 편해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표정이 밝아지고 행동이 자연스럽게 젊어집니다. 외모보다 더 강력한 젊음의 비결입니다. 3. 하루 10초면 할 수 있는 생각의 젊음 훈련.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훈련법이 있습니다. 1. 그럴 수도 있지. 세상 보는 시야가 젊어집니다. 2. 한번 해볼까? 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고 즉시 활성화됩니다. 3. 가르쳐 주세요. 이 한마디가 인간관계를 젊게 만듭니다. 하루에 딱 10초만 해도 생각의 유연함이 살아납니다. 4. 실제 사례. 제가 뵌 72세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즐기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나까지 젊어져.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이분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주저함이 없고 모르는 기술은 손자에게 물어보고 재밌어 보이는 건 바로 시도합니다. 그래서인지 표정은 50대 같고 걸음에는 탄력이 넘칩니다. 이분의 젊음은 타고난 게 아니라
생각의 유연함에서 나온 젊음이었습니다. 젊게 사는 세 번째 비결. 표정과 말투가 젊음을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무엇일까요? 얼굴의 주름일까요? 흰머리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을 젊어 보이게 혹은 늙어 보이게 만드는 건 바로 표정과 말투입니다. 1. 얼굴이 아니라 표정 습관이 나이를 만든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늘 미소가 있고 어떤 분은 인상이 굳어 있고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의 삶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표정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얼굴이 됩니다. 미국 연구에서도 표정 근육을 자주 쓰고 긍정적인 표정을 만드는 사람은 실제보다 5에서 10세 젊게 보인다. 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젊음의 절반은 표정 관리입니다. 2. 젊어 보이게 만드는 표정 3가지. 1. 입꼬리 1mm 올리기. 억지로 활짝 웃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1mm만 올려도 인상이 확 달라집니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면 부드러워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이고 상대도 편안해집니다. 이 행동만으로 젊은 인상을 줍니다. 2. 눈썹 힘을 빼기.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눈썹을 치켜 올리고 삽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카리스마가 아니라 화가 난 얼굴, 피곤한 얼굴이 됩니다. 눈썹에 힘만 빼도 얼굴이 확 부드러워지고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3. 대화할 때 고개를 가볍게 끄덕여주기. 이 행동은 상대에게 호감, 공감, 친절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행동을 자주 하는 사람은 표정이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대화 분위기가 젊어집니다. 3. 젊은 사람의 말투에는 공통점이 있다. 말투는 얼굴을 뛰어넘어 그 사람의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젊은 사람의 말투에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긍정적인 여지를 남긴다. 좋아요. 그럴 수도 있죠. 재밌네요. 이런 말이 많습니다. 이런 말투는 상대 기분도 좋게 만들고 자기 자신도 젊은 에너지를 받습니다. 2. 부드럽게 말한다. 그렇게 해도 돼요.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말투가 부드러운 사람은 분위기 자체가 젊습니다. 3. 상대를 존중하는 말투를 쓴다. 젊어 보이는 분들의 특징은 내가 더 살아봤다는 태도를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셨군요. 아, 그럴 수도 있네요. 배울 게 많네요. 이 태도가 바로 젊은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4. 하루 30초면 가능한 젊어지는 표정, 말투 연습.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해보세요. 거울 보면서 입꼬리 1mm 올리기. 깊게 숨 들이마시고 눈썹 힘 빼기. 말할 때 괜찮아요, 좋아요, 2마디 연습하기. 이 3가지를 30초만 해도 얼굴 분위기, 말투의 톤이 확 달라집니다. 5. 실제 변화 사례. 제가 알고 지내는 70대 여성분이 있습니다. 표정이 항상 굳어 있고 말투가 조금 날카로워서 주변에서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말투를 부드럽게 바꿔보자. 표정에 조금만 미소를 넣어보자. 딱 2주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표정이 환해지셨어요. 표정과 말투가 바뀌니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외모와 분위기까지 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표정 말투 젊음 효과입니다. 젊게 사는 4번째 비결. 사람과 연결된 사람이 젊다. 여러분, 사람이 늙는 가장 큰 원인은 사실 고독이라고 합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사람과의 연결, 즉 관계입니다. 하버드에서 80년 동안 진행된 세계적인 장기 연구에서도 결론이 딱 하나였습니다.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더 젊게 산다. 1. 관계는 최고의 젊은 비타민.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우울감을 막아주고, 치매 위험을 줄이고, 혈관 건강까지 지켜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사람과의 대화, 공감, 웃음, 소통은 우리 뇌의 젊음 호르몬 세로토닌, 도파민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즉, 관계는 무료로 얻는 젊음의 약입니다. 2. 젊음을 지켜주는 관계 3가지. 1.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 1명. 관계는 많을 필요 없습니다. 단 1명만 있어도 인생은 따뜻해집니다. 배우자, 친구, 자녀, 형제자매, 이웃,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을 조금만 나눌 수 있는 사람 1명. 이게 젊음의 기반입니다. 2.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웃음은 진짜 약입니다. 웃는 순간 우리 몸의 염증 수치가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입니다. 평소에 너무 진지하게만 지내지 마세요. 농담 한마디에, TV 예능 한 장면에, 손주의 말 한마디에도 웃는 사람이 표정, 몸, 마음 모두 젊습니다. 3. 가끔이라도 연락이 닿는 사람. 하루에 100번 연락할 필요 없습니다. 한 달에 2~3번이면 충분합니다. 잘 지내요? 건강하세요? 이런 짧은 메시지만 주고받아도 마음의 체온이 1도 올라갑니다. 연락이 닿아 있다는 느낌,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3. 관계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친구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어. 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사람과의 거리를 1cm만 좁히면 됩니다. 먼저 인사하기, 짧은 문자 한 통 보내기, 마주쳤을 때 미소 보이기, 사소한 칭찬 한마디 건네기. 이 작은 행동들은 상대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다시 여러분에게 젊은 에너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4. 관계가 젊음을 되살리는 실제 사례. 제가 알고 지내는 74세 남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은퇴 후 10년 동안 거의 혼자 지내셨습니다. 건강도 급격히 나빠지고 표정도 어두워지고 하루가 너무 길고 허무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민센터에서 하는 걷기 모임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셨어요. 1시간 걷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잡담하고. 그런데 이 작은 활동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2달 후 이분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걸음도 빨라지고 표정이 환해지고 웃음이 늘고 심지어 혈압까지 안정됐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약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그만큼 관계는 강력합니다. 5. 관계는 나이를 거꾸로 돌리는 힘.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연결 하나, 짧은 대화 한 번, 가벼운 안부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삶을 따뜻하게 만들며 결국 젊음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젊게 사는 5번째 비결. 호기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호기심입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져도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도 호기심만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늙지 않습니다. 1. 호기심은 뇌세포를 되살리는 기적의 자극. 사람의 뇌는 새로운 것에 반응할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새로운 것을 보면 뇌가 깨어나고 새로운 정보를 배우면 뇌세포들이 연결됩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서도 호기심이 높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과 사고력 저하가 느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호기심은 뇌 노화 방지, 기억력 강화, 집중력 향상, 감정 안정, 의욕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2.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 호기심이 살아있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1. 왜? 라고 묻는다. 단순히 지나치지 않고 궁금해합니다. 궁금해하는 순간 이미 뇌는 젊어지고 있습니다. 2. 새로운 걸 시도하는데 겁이 없다. 큰 변화가 아니라도 됩니다. 오늘 처음 먹어보는 과일, 처음 가보는 동네 산책로, 새로운 TV 프로그램 한 편. 이 작은 행동들이 매일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3. 배우는 걸 즐긴다. 나이가 많다고 배움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정신 건강에 더 좋습니다. 4.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호기심 운동.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간단한 호기심 자극법입니다. 1. 유튜브에서 새로운 분야 영상 하나 보기. 평소 안 보던 과학, 여행, 역사, 심리 분야도 좋습니다. 3분만 봐도 뇌가 활성화됩니다. 2. 새로운 산책 코스 걷기. 똑같은 길만 걸으면 뇌가 익숙함만 학습합니다. 조금만 다른 길을 걸어도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아 젊어집니다. 3. 새로운 취미 하나 만들어 보기. 손재주 취미, 그림, 글쓰기, 가벼운 악기, 퍼즐, 뜨개질, 사진 찍기.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 해본다는 경험입니다. 4. 책 10종만 읽기. 두꺼운 책 아니어도 됩니다. 가벼운 수필, 잡지, 만화도 괜찮습니다. 활자만 보면 뇌는 깨어납니다. 5. 하루 5분 동안 궁금한 것 적어보기. 이 꽃 이름 뭐지? 이 음식은 어디서 유래했지? 이 도시엔 누가 살았지? 이런 질문 몇 개만 적어도 호기심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4. 호기심이 만드는 놀라운 변화. 실제 사례. 한 76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은퇴 후 삶이 너무 반복적이고 심심해서 하루가 너무 길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손주가 줬던 작은 과학 다큐 한 편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이분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왜 그렇지? 저건 어떻게 되는 거지? 다큐를 하루에 하나씩 보기 시작했고, 스마트폰으로 검색도 하게 되고, 손주랑 대화도 길어지고, 목소리 톤도 생기 있어지고, 얼굴 표정도 젊어졌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궁금해지고 나니까 하루가 다시 재미있어졌어. 맞습니다. 호기심은 삶의 시간을 다시 젊게 만드는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거창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만 할 수 있는 특별한 비법도 아닙니다. 바로 생활 속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1.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늙지 않고 2. 생각이 유연한 사람은 더 젊어지고 3. 표정과 말투가 부드러운 사람은 더 빛나고 4. 사랑과 연결된 사람은 오래 젊음을 유지하고 5. 호기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음이라는 건 주름이 적고 흰머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살아있다는 느낌, 그리고 내 삶에 아직도 기대와 에너지가 있다는 감각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 시작해보세요. 10분 걷기든, 새로운 걸 하나 배워보는 것이든, 웃는 표정 1mm든, 짧은 연락 한 통이든,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더 젊고 활기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나이보다 더 젊게, 지금보다 더 생기 있게, 더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즐겁게 만들어줄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내가 가진 게 많지 않은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즐거울까요? 연금도 넉넉하지 않은데 인생이 재미있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 사실 너무나 당연한 고민입니다. 특히 50대, 60대 이후의 삶에서는 소득이 줄고 예전처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시기가 찾아오면서 삶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다양한 사례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반드시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반드시 돈이 적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행복은 돈과 아주 느슨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는 연금이 많지 않아도 매일매일 즐겁게 활기차게 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넉넉함에도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매일 스트레스 속에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삶을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일상을 즐기는 기술, 즉 마음의 습관에서 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큰돈이 없어도 인생을 충분히 즐겁게, 가볍게, 그리고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10가지 공통된 특징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들으시면서 아, 저건 나도 당장 할 수 있겠다. 지금 생활비나 돈 걱정 때문에 즐거움을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진 자원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느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건강, 관계, 일상의 기쁨, 마음의 평안, 나만의 리듬과 취미. 이것들은 돈보다 훨씬 강력한 행복 자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행복은 앞으로의 삶의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몇 살이든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이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즐거움을 만드는 방법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큰돈 없어도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부터 하나씩 깊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징 1.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능력. 여러분,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능력입니다. 사람마다 행복의 크기를 다르게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행복은 큰 사건과 큰 돈에서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주 작고 사소한 순간들에서 옵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온기, 걷다가 들리는 새소리, 며칠 키우던 식물에서 새 잎이 나온 순간, 누군가 건넨 짧은 말 한마디, 빨래가 잘 마른 날의 개운함. 이런 것들 돈이 드나요? 아닙니다. 거의 영원에 가깝죠. 하지만 우리 마음을 밝게 만드는 힘은 엄청납니다. 작은 기쁨을 느끼는 사람의 특징. 작은 기쁨을 잘 느끼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삶의 속도를 조금 느리게 가져갑니다. 너무 빨리 살지 않기. 주변을 관찰하는 여유. 감각적으로 느끼려는 마음. 오늘 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 이들의 행복은 크게 터지는 즐거움이 아니라 잔잔하게 흘러가는 기쁨입니다. 이런 행복은 오래 지속되고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작은 기쁨이 중요할까? 심리학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큰 사건이 얼마나 일어나는가 보다 작은 긍정 경험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가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합니다. 커다란 성취는 1년에 몇 번 없습니다. 큰 돈을 벌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엄청난 행운은 더더욱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기쁨은 어떨까요? 매일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열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돈 없이도 즐겁게 사는 사람과 돈이 있어도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의 갈림길입니다. 작은 기쁨을 느끼는 능력은 훈련된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작은 기쁨을 느끼는 능력은 타고난 게 아니라 훈련 가능한 습관이라는 것. 다음과 같은 아주 간단한 훈련이면 충분합니다. 1. 하루에 하나만 기쁨 메모를 적기. 오늘 좋았던 일 단 하나만 적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좋았다. 지하철 자리가 바로 나서 좋았다. 반찬이 맛있었다. 이런 소소한 기록이 3일만 쌓여도 마음의 시야가 달라집니다. 2. 산책할 때 느끼기 모드로 걷기. 주변을 감상하는 모드로 걸어보세요. 바람, 냄새, 소리, 햇빛, 나무. 이 감각들이 작은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3. 나를 위해 아주 사소한 선물 하나 하기. 돈 많이 쓸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좋아하는 음악 10분 듣기, 햇빛 아래 잠깐 멍 때리기, 방 정리 5분. 이런 작은 보상도 기쁨입니다. 작은 기쁨을 즐기는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가짐. 그리고 작은 행복을 잘 느끼는 사람들은 마음 안에 이런 기본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있다. 큰 기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작은 기쁨을 놓치지 말자. 조금 불편해도 지금 이 순간이 충분히 좋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돈이 많지 않아도 삶은 충분히 풍요로워집니다. 정말 중요한 결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거대한 행복은 몇 번 없지만 작은 행복은 매일 찾아옵니다. 그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하루를 특별한 하루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키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특징 2. 비교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비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에서 느끼는 불행의 70% 이상이 비교에서 온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남의 삶이 너무 자세하게 보이기 때문에 비교는 더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지는 비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위를 보게 만든다는 것. 다른 사람의 경제력, 자녀의 현황, 건강 상태, 가진 집, 가진 재산, 여행, 취미, 여유. SNS만 켜도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만 뒤처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비교는 사실 사실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상대의 삶을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속사정을 모두 아는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느끼는 감정일 뿐입니다. 비교의 함정. 비교는 끝이 없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러워하면 그 사람이 또 부러워하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은 또 다른 누군가를 부러워합니다. 즉, 비교의 사다리는 위로 끝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이 있어도 더 큰 집 가진 사람, 연금이 있어도 더 많은 연금 가진 사람, 여행을 가도 더 자주 다니는 사람, 건강해도 더 젊고 활기찬 사람. 비교는 잡는 순간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비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항상 어제의 나입니다. 어제보다 내가 조금 더 웃었는지, 이번 달엔 내가 더 건강에 신경 썼는지, 최근에 내가 내 마음을 덜 괴롭혔는지, 비교 대상이 타인이 아니라 과거의 나로 바뀌는 순간 삶은 훨씬 편안하고 단단해집니다. 비교를 멈추면 생기는 변화. 비교를 멈추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가벼워짐, 불안과 초조가 줄어듦, 자신감이 오르고 내 삶의 속도가 보이기 시작함, 현재 가진 것들에 감사함이 생김, 불필요한 욕심이 줄어듦. 돈이 없어도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이 마음의 가벼움입니다. 비교를 끊는 실질적인 방법. 비교하지 않으려면 막연한 마음가짐보다 행동 습관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1. 나의 기준을 리스트로 만들기. 남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한 삶의 기준입니다. 예. 하루 20분 걷기.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 번 하기. 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이 기준들이 나의 삶의 축이 됩니다. 2. SNS 비교 중독 끊기. SNS는 남의 하이라이트 장면만 보여줍니다. 내 평범한 일상과 남의 화려한 순간을 비교하면 당연히 내가 초라해 보입니다. 하루 10분만 줄여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3. 감사 루틴 한 개 만들기.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오늘 있었던 좋은 일 한 가지, 내 건강에서 고마운 점 한 가지, 가족에게 고마운 점 한 가지. 감사가 쌓이면 비교할 이유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비교를 멈추는 사람의 마음가짐. 비교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의 속 사정은 모른다.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나는 나의 속도로 가도 충분하다. 내 삶에도 좋은 점이 많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돈이 많지 않아도 삶을 즐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충분히 의미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결론. 비교 없는 삶은 곧 자유로운 삶. 여러분, 비교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비교를 멈춘 사람은 자신의 속도로 차분히 걸어가며 작은 성취도 기쁘게 느끼고 삶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이 마음이 바로 큰 돈이 없어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삶의 태도 중 하나입니다. 특징 3. 돈이 안 드는 취미를 제대로 즐기는 사람.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돈이 안 드는 취미를 제대로 즐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꼭 비싼 여행, 비싼 취미, 큰 소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거의 들지 않는 취미에서 오는 즐거움이 훨씬 깊고 오래갑니다. 왜냐하면 돈이 드는 취미는 지속하기 어렵고, 반면 돈이 안 드는 취미는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돈 안 드는 취미가 주는 세 가지 힘. 1. 몰입의 즐거움. 사람의 행복은 몰입에서 나옵니다. 시간이 빨리 흐르고 신경이 정리되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 순간. 그 몰입이 비싼 취미에서만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걷기, 독서, 집 정리, 글쓰기,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반려식물 키우기, 공원 산책, 요리하기. 이런 것들은 거의 돈이 들지 않지만 삶을 채워주는 시간이 되어줍니다. 2. 지속 가능한 행복. 비싼 취미는 과시의 요소가 섞이고 돈이 빠져나갈 때 부담이 커집니다. 하지만 돈 안 드는 취미는 꾸준히 할 수 있고 스트레스가 없고 나만의 루틴으로 자리 잡고 언제든 마음이 답답할 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마치 내 마음의 도구 상자를 하나 더 갖게 되는 효과입니다. 3. 정서적 안정과 회복력. 특히 50대 이후에는 정서적 안정과 마음 회복력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취미를 즐기는 사람은 마음이 무너졌을 때 돌아갈 안전한 공간이 있습니다. 힘들 때 산책을 나가고, 답답할 때 글을 쓰고, 외로울 때 책을 펼치고, 혼란스러울 때 집을 정리하고, 이런 행동이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아 줍니다. 돈 안 드는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의 공통점. 이들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취미를 결과로 평가하지 않고 즐기는 과정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걷기에서 몇 킬로 걸었나? 보다 오늘 바람이 좋았다를 기억하고, 독서에서 몇 권 읽었나? 보다 이 문장이 좋았다를 떠올리고, 사진 찍기에서 잘 찍었나? 보다 오늘 풍경이 예뻤다를 생각합니다. 그들은 취미를 경쟁이나 성과의 영역에 두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 그 자체를 행복으로 여깁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취미는 어렵게 찾을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시작하세요. 1. 하루 10분 산책. 생각 정리, 기분 전환, 건강 챙김. 모든 효과가 동시에 일어나는 최고의 무료 취미입니다. 2. 한 달 한 권 독서. 종이책이든 전자책이든 상관없습니다. 단 10페이지만 읽어도 내면의 안정이 생깁니다. 3. 글쓰기 5분. 감정 정리,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탁월합니다. 4. 틈날 때 사진 찍기. 꽃, 풍경, 하늘. 이 작은 기록들이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취미는 돈이 아니라 태도로 완성된다. 여러분, 인생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원천 중 하나가 바로 취미입니다. 그리고 좋은 취미는 대부분 돈이 들지 않습니다. 돈이 안 드는 취미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풍요롭게 살고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마음이 안정적이며 홀로 있는 시간도 즐거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큰돈 없이도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특징 4. 관계를 심플하게 유지한다. 네 번째 특징은 바로 관계를 심플하게 유지한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불행을 크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복잡한 인간관계입니다. 특히 50대, 60대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나한테 에너지 주는 사람보다 빼앗는 사람이 많았구나. 그런데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이걸 아주 일찍 깨닫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자연스럽게 정리하고 단순하게 만듭니다. 관계를 심플하게 하면 왜 삶이 즐거워질까? 관계가 단순해지면 우리 삶에서 다음 세 가지가 바뀝니다. 1. 에너지 소모가 줄어든다. 사람을 많이 만나면 그만큼 감정 소모가 커지고 신경 쓸 일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관계를 심플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연락하지 않고 굳이 맞추지 않고 불편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 결과 매일 정신이 훨씬 가볍습니다. 2. 관계의 질이 높아진다. 사람이 많으면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단순해지면 적은 사람과 더 깊고 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래가는 사람,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 이 몇 명만 곁에 있어도 우리 삶은 이미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3. 마음의 평온이 찾아온다. 불필요한 만남이 줄어들면 내 삶의 리듬이 안정됩니다. 감정 기복이 줄고, 갈등이 줄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루가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이 평온함이 바로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가진 큰 행복 자산입니다. 관계를 심플하게 만드는 실제 방법. 관계를 단순하게 한다고 해서 사람을 무조건 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준을 분명히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세 가지 기준을 기억해 주세요. 1.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는 멀리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유형입니다. 늘 부정적인 사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경쟁하고 비교하는 사람, 말로 상처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올라갑니다. 2. 기분 좋고 편안한 사람과 시간을 늘린다. 함께 있으면 웃음이 나고, 만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편하게 대해주는 사람. 이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3.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관계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흐름대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락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이어지고, 아닌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애쓰지 않고 힘주지 않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움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관계를 심플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관계를 단순하게 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을 필요 없다. 적어도 진짜 좋은 사람이면 된다. 내 감정이 편해야 한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이 기준 하나만으로도 삶의 스트레스는 크게 줄고 일상은 더 가볍고 즐겁습니다. 결론. 관계의 양보다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신 좋은 사람 몇 명이 있습니다. 그 몇 명 때문에 내 삶은 충분히 따뜻해지고, 충분히 즐겁고, 충분히 행복해집니다. 관계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큰돈 없어도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의 확실한 비밀입니다. 특징 5. 감정 회복이 빠르다. 다섯 번째 특징은 감정 회복이 빠르다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집니다. 진짜 차이는 그 문제로부터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 즉 감정 회복력에 있습니다. 감정 회복력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감정 회복이 빠른 사람들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와도 그 감정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화가 나도 오래 끌지 않고, 속상해도 그 감정에 빠져 있지 않고, 실수해도 스스로를 오래 비난하지 않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깁니다. 즉, 감정이 올라왔다가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는 능력이 강합니다.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정 회복이 빠른 사람들의 공통점. 1. 감정은 흘러가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감정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날씨처럼 변하고 흘러갑니다. 오늘 속상해도 내일은 괜찮고, 오늘 마음이 무거워도 시간이 지나면 가벼워지고, 지금의 감정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순간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2.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인정한다. 감정을 숨기면 그 감정이 더 길어지고 더 크게 다가옵니다.
감정 회복이 빠른 사람은 아, 지금 내가 화났구나. 아,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하고 인정하는 순간 회복이 시작됩니다. 감정을 인정하면 그 감정은 더 빨리 사라집니다. 3. 작은 루틴으로 감정을 정리한다. 감정 회복이 빠른 사람들에겐 감정을 비우는 나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짧은 낮잠, 좋아하는 음악 듣기, 글로 감정 정리하기, 따뜻한 차 한 번 마시기. 이런 작은 루틴이 감정의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맑아지게 만들어줍니다. 감정 회복력을 키우는 현실적인 방법. 감정 회복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는 능력입니다. 1. 10분 멈춤.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10분만 멈춰보세요. 생각이 가라앉고 감정이 줄어듭니다. 2. 감정에 이름 붙이기. 짜증난다. 마음이 답답하다. 외롭다. 서운하다. 이렇게 감정을 이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 강도가 30% 이상 줄어든다는 심리 연구가 있습니다. 3. 지금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하기. 감정이 흔들릴 때 미래 걱정을 하면 감정은 더 커집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행동 하나만 해보세요. 컵 씻기, 방 하나 정리하기, 5분 산책, 물 한 잔 마시기. 작은 행동이 마음을 다시 현실로 데려옵니다. 감정 회복이 빠른 사람의 마음가짐. 감정 회복력 높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기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내 기분은 잠시 머무는 손님이다. 시간이 지나면 이 감정은 사라진다. 지금은 힘들지만 나는 다시 괜찮아질 수 있다.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자. 이런 생각들이 감정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결론. 금방 털어낼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언제든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얼마나 빨리 털어내느냐입니다. 감정 회복이 빠른 사람은 마음이 가볍고 일상이 안정되고 삶의 즐거움을 더 많이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큰돈 없어도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의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특징 6. 자신만의 루틴을 갖고 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자신만의 루틴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돈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리듬을 스스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 리듬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루틴, 즉 일상의 작은 규칙입니다. 루틴은 삶에 안정감을 준다. 사람은 예측 가능한 삶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삶이 복잡해지고 걱정이 많아질수록 작은 루틴 하나가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지탱해 줍니다. 아침 스트레칭 5분, 일어나서 물 한 컵 마시기, 점심 후 10분 산책, 저녁 식사 후 설거지 바로 하기, 자기 전 10분 독서. 이런 작은 루틴이 하루를 안정시키고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어줍니다. 루틴을 가진 사람은 흔들림이 적다. 돈 걱정, 건강 걱정, 관계 스트레스. 살다 보면 누구나 흔들리는 순간이 오지만 루틴이 있는 사람은 다시 중심을 잡는 속도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루틴이 마음의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산책은 한다. 기분이 안 좋아도 정해둔 시간에 독서는 한다. 하루가 힘들었어도 자기 전에 루틴은 지킨다. 이런 행동들이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는 믿음을 만들어줍니다. 루틴은 돈이 없어도 즐거운 삶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도구. 루틴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돈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삶의 구조가 단정해지고 하루가 질서 있게 흐르고 마음이 안정되고 작은 성취감이 쌓이고 감정 기복이 줄어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루틴의 힘은 더 크게 작용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루틴 예시. 1. 아침 햇볕 받기. 10분만 햇빛을 쬐어도 기분이 밝아지고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2. 매일 일정 시간 산책.
뇌 피로가 줄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건강이 좋아집니다. 3. 하루 10분 집 정리. 집이 정돈되면 마음이 정돈됩니다. 4. 매일 한 페이지 독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생각의 안정입니다. 5. 취침 시간 고정하기. 수면 루틴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루틴 만드는 간단한 방법. 루틴은 어렵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1. 한 개만 먼저 정하기. 아침에 물 한 컵 마시기. 2. 딱 7일만 해보기. 일주일만 해도 몸이 리듬을 기억합니다. 3. 달성 여부보다 지켜보려는 마음을 중요하게 보기.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루틴을 가진 사람의 마음가짐. 루틴을 잘 만드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하루하루의 반복이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 하루의 흐름을 내가 만든다. 내 삶의 리듬은 내가 정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만들어갑니다. 결론. 루틴은 인생에 보이지 않는 안전장치. 여러분, 돈이 없어도 삶이 즐거운 사람들의 공통점은 루틴을 만들어 삶을 스스로 조율한다는 점입니다. 루틴이 있으면 하루가 안정되고 정신이 흔들리지 않고 나 자신을 믿게 되고 삶의 만족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작은 루틴 하나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특징 7. 기대치를 낮추고 감사함은 키운다. 7번째 특징은 기대치를 낮추고 감사함을 크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불행이 시작되는 지점은 대부분 기대가 너무 높을 때입니다. 반대로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기대치를 낮춰서 마음을 편하게 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크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마음가짐 하나만 바꾸어도 삶의 만족도가 확 올라가는 이유를 오늘 이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대가 높으면 왜 불행해질까? 기대가 높다는 것은 사람에게 많은 걸 바라거나 상황이 완벽하게 되기를 바라거나 내 삶이 빨리 좋아지기를 바라는 상태입니다. 기대가 높으면 현실은 언제나 그 기대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망하고, 서운해지고, 화가 나고, 상대를 탓하고, 나 자신도 탓하게 됩니다. 즉,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불행이 깊어지는 구조입니다. 기대치를 낮춘 사람은 마음이 가벼워진다. 기대치를 낮춘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지키는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기대를 낮추면 작은 일에도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들에게 덜 상처받고 예상치 못한 기쁨이 자주 생기고 삶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돈이 많지 않아도 삶 자체가 풍족해집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왜 중요한가? 감사는 행복을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심리학에서도 감사를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은 우울감이 줄고 스트레스가 줄고 만족감이 크게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삶에서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것, 따뜻한 집이 있는 것, 가족이 곁에 있는 것, 아침에 눈 뜨는 것, 아직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 감사는 돈이 없어도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대치를 낮추고 감사를 키우는 실제 방법. 행동으로 옮기면 효과가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1. 오늘 기대치를 낮출 사람 한 명 정하기. 가족, 배우자, 친구.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이 기대하지 않겠다고 마음만 먹어보세요.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2.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 적기. 크지 않아도 됩니다. 밥이 맛있었다. 날씨가 좋았다. 오늘 통증이 덜했다. 대화가 즐거웠다. 이런 작은 감사가 하루를 완전히 바꿉니다. 3.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 숨 쉬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밥 먹는 것, 대화할 수 있는 것. 모두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지금 가진 것도 소중하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 작은 것도 좋은 일이다. 이런 마음은 삶의 속도를 늦추고 마음의 쉼표를 만들어주며 일상을 훨씬 풍요롭게 만듭니다. 결론. 기대를 낮추고 감사를 키우면 인생이 가벼워진다. 여러분, 기대치를 낮추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키우는 것은 삶의 작은 기쁨들을 크게 키워주는 힘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하면 돈이 없어도 마음은 풍요롭고 삶은 훨씬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큰돈 없어도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의 강력한 특징입니다. 특징 8. 건강을 가장 큰 자산으로 본다. 여덟 번째 특징은 건강을 돈보다 큰 자산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정말 크게 느끼게 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강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고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특히 큰돈이 없어도 늘 밝고 즐겁게 사는 분들의 공통점은 건강을 부자의 기준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돈은 줄어도 삶의 질을 지켜주는 건 결국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왜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 건강이 1이고 돈이 0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돈이 많아도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돈이 부족해도 건강이 좋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일상이 즐겁고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다시 말해, 건강은 삶의 즐거움 자체를 지켜주는 기초입니다.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 습관.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건강을 특별히 챙기려고 애쓰기보다 일상 속 작은 건강 루틴을 자연스럽게 실천합니다. 1.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다. 가슴 답답함, 관절 통증, 소화 불량, 반복되는 피로. 이런 작은 신호가 있을 때 설마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않습니다. 미루지 않고 바로 점검합니다. 2. 꾸준함을 최고의 약이라고 생각한다. 매일 20에서 30분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무리하지 않는 운동, 제때 먹고 제때 자는 습관. 이런 사소한 꾸준함이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3. 음식에 대한 태도가 단순하다. 과식하지 않기, 너무 늦게 먹지 않기, 식단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기, 조미료나 기름진 음식 줄이기. 돈이 많이 드는 건강식이 아니라 규칙적인 식습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4. 스트레스를 무시하지 않는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도 마음도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건강을 신경 쓰는 사람들은 산책, 명상, 취미 활동, 정리정돈, 휴식, 이런 일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비워냅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여기서 중요한 건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과한 운동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의 핵심은 오직 세 가지입니다. 1. 적당히 움직이기. 매일 20분만 걸어도 건강 수치는 크게 달라집니다. 2. 잘 먹고 잘 자기. 수면이야말로 최고의 약입니다. 수면만 안정돼도 면역력, 정신건강, 체력 모두 좋아집니다. 3. 몸이 보내는 신호에 민감해지기. 아프면 쉬고, 불편하면 조절하고, 이상하면 바로 점검하는 태도. 이것이 건강한 사람의 기본입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건강을 삶의 중심에 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다. 몸은 한 번뿐이니 잘 다스려야 한다. 내 몸을 아끼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돈보다 건강이 먼저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인생을 밝고 안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결론. 건강은 나의 평생 자산이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건강을 삶의 가장 큰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건강이 있으면 사람을 만나도 즐겁고
취미가 더 재미있고, 일상도 행복해지고,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작은 노력만 해도 인생 전체가 훨씬 밝고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큰돈 없이도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특징 9. 스스로를 인정하는 사람. 9번째 특징은 스스로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상대는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넘어가 줄 수 있지만 나 자신에게는 끝없이 냉정하고 엄격하고 완벽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 스스로를 인정한다는 것은 나는 지금도 괜찮다. 나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 내 삶은 내 기준으로 의미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에서 비교의 고통이 적고 불필요한 죄책감이 없으며 사소한 실수에도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면 생기는 문제들. 우리가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면 남들 눈치를 많이 보고 남의 평가에 쉽게 상처받고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과거 실수를 떠올리며 괴로워하고 지금의 나를 좋아하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은 행복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보다 나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이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1. 과거의 실수를 받아들인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지금은 더 나아졌으니 괜찮아. 이렇게 과거를 이해합니다. 지나간 일을 끌어안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놓아야 현재의 행복이 자랍니다. 2. 남의 기준보다 자신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 남들이 좋다는 걸 해야 한다. 남들이 인정해야 내가 괜찮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기준, 즉 나에게 착하고 따뜻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3. 작은 성취에도 자신에게 칭찬한다. 오늘 할 일을 했다면, 작은 산책을 했다면, 마음을 다독였다면, 하루를 잘 버텼다면, 그 자체를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합니다. 이 작은 칭찬이 큰 자존감을 만들어줍니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힘을 키우는 방법. 1. 하루에 한 번 자기 칭찬 써보기. 예. 오늘 산책한 나 잘했다. 감정 조절한 나 수고했다. 가족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나 고맙다. 자기 자신을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존감을 크게 끌어올립니다. 2. 나쁜 감정이 들어도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기. 불안하거나 우울한 날도 괜찮습니다. 감정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의 날씨일 뿐입니다. 3. 지금의 나도 괜찮다라고 말해보기. 이 말 한마디는 생각보다 강력한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 초조할 때 스스로를 잡아주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스스로를 잘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잘해왔다. 나는 나대로 살아가면 된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이런 마음가짐이 삶을 훨씬 가볍고 편하게 만듭니다. 결론.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 행복의 문이 열린다. 여러분, 내가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삶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남의 눈치에서 벗어나고, 과거에서 벗어나고,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으로 느끼게 되고, 작은 일에도 만족감이 커집니다. 그 순간 돈이 없어도 즐거운 삶이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출발은 나 자신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특징 10.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많이 쓴다. 10번째 특징은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많이 쓴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지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행복은 결국 사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이 진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웃게 하는 사람,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 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둡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생기는 변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삶이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대화만 해도 마음이 풀리고, 걱정이 줄어들고, 감정이 정리되고, 외로움이 사라지고, 인생이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혼자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삶에 기쁨을 주는 한두 명만 있어도 그 사람들 덕분에 하루가 살맛나는 하루가 됩니다.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질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이들은 관계에서 양이 아니라 질을 봅니다. 사람 많을 필요 없다. 억지로 어울릴 필요 없다. 불편한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지 않는다.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만 남긴다. 이런 태도는 삶을 심플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좋아하는 사람 몇 명만 곁에 있어도 우리의 일상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의 투자다. 돈으로 행복을 사는 것은 어렵지만 좋아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은 그 자체가 행복을 만드는 투자입니다. 친구와의 따뜻한 커피 한 잔, 배우자와의 산책, 자녀와의 짧은 통화, 가족과의 저녁 식사, 반가운 사람과의 편안한 대화. 이런 소소한 시간이 삶의 품질을 크게 끌어올립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 실천 방법. 1. 한 달에 한 번 고마운 사람 만나기. 친구든 가족이든 단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2. 매주 10분이라도 전화하기. 대단한 대화가 필요 없습니다. 잘 지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3. 함께하는 작은 루틴 만들기. 주말 산책, 정기적인 커피 타임, 취미 공유, 함께 걷기. 이런 루틴 하나가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행복이다. 좋아하는 사람과의 시간은 절대 아끼지 말자. 함께 웃는 순간이 인생의 선물이다. 삶은 결국 관계로 완성된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결론. 인생의 행복은 결국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서 온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은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아낌없이 쓰는 것입니다. 따뜻한 대화, 함께하는 시간, 작은 웃음들. 이것들이 모여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행복이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의 시간은 희망이고 위로이고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마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큰 돈 없어도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행복은 돈이 많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 마음의 습관에서 온다는 것. 우리는 모두 돈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연금이 부족하기도 하고, 누구는 건강 걱정이 많기도 하고, 누구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이 10가지 특징은 돈이 없어도 환경이 달라도 어떤 나이에서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한번 전체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오늘 배운 10가지 핵심 포인트. 1.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능력. 2. 비교하지 않는 사람. 3. 돈이 안 드는 취미를 제대로 즐기는 사람. 4. 관계를 심플하게 유지하는 사람. 5. 감정 회복이 빠른 사람. 6. 자신만의 루틴을 가진 사람. 7. 기대치를 낮추고 감사함을 키우는 사람. 8. 건강을 최고의 자산으로 보는 사람. 9. 스스로를 인정하는 사람. 10.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 이 10가지는 돈이 없어도 환경이 특별하지 않아도 삶을 충분히 즐겁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행복의 기술입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메시지.
여러분, 행복은 원래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서, 너무 많은 걸 바라서, 그리고 때로는 스스로를 탓하느라 그 작은 행복들을 놓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행복은 거창하게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기쁨, 아주 작은 습관, 아주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오늘 이후의 작은 실천 제안. 오늘 강의를 들으신 후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작은 기쁨 하나 찾기, 산책 10분 하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화하기, 감사한 일 3가지 적기, 감정이 흔들릴 때 잠시 멈추기.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면 충분합니다. 행복은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변화의 꾸준한 반복에서 탄생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괜찮고 이미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와 비교할 필요 없고 누구의 기준에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의 여러분도 충분히 소중한 삶을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멋진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즐겁게, 따뜻하게,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 10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여러분의 내일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해지길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